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김기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공포 속에서도 많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포럼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줄 분이 오셨습니다. 전 영남대학교 총장님이신 이효수 총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총장님 이쪽으로 나오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의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축사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 채무의 증가율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매년 1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가 추가적으로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씩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이면 1,0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과 3, 4년이 안 되어서 1,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나 또는 여당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여전히 OECD나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47%니까 여전히 건전하고 또 정부는 앞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재정관리 목표를 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국가 채무율을 우리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여전히 건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고 엔화나 유로화 같은 중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국제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가 국가 채무율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 자본의 유출이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금융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60%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라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 국민들이 포퓰리즘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마구 퍼주지 않고서는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재정 통제라는 게 지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에 중요한 세원인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앞으로 노인, 노령자에 대한 복지비 지출인 고령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세원은 줄면서 지출해야 되는 재정 지출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구 구조를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에 와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익빈, 빈익빈이 심화되는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이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가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로 인한 최초의 국가 소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재정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든 아니면 남북 간의 갈등에 대비하든 간에 여기에 따르는 재정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을 단순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아직 건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한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겠다라는 이것은 아마 앞으로 2, 3년 내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상황에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우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수준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의 적정 수준인가, 60% 선을 유지하면 재정 건전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토론과 검토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검토의 바탕 위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제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권이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재산세나 법인세의 비중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지만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우리가 면세점, 근로소득자 가운데서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이 37%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하는 그러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의 재정 지출 상황을 보면 각 정부 부처가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이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지방정부의 별개의 사업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정부는 푼돈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쓰면서 일자리의 창출의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 지출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훌륭한 연구를 해오신 김우철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정이나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세미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경제학 박사이신 이효수 총장님께서 국가를 염려하시고 또 미래를 향한 어떤 많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축사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네, 축사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오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황명진 교수님, 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 특히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율이 전년에 47.3%, 3.5%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는 50.2%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파른 국가채무 비율은 저출산 고령과 맞물려서 잠재 성장력이 점점 하락하고 또 세입 기반은 축소가 되면서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패러다임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도 중요합니다. 교육, R&D, 산업 발전, 투자를 강화해야 될 분야도 만만치 않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들 분께서 주신 의미 있는 대안을 국회에서 예산이나 입법을 통해서 미래가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많은 분들의 희망을 담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셨네요. 안 들리시겠지만 네, 저희가 성의껏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회장님 이제 슬슬 앞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다음으로 오늘 행사 주최자이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사이에 또 저 사진까지 우리 또 찍어주시냐고. 네네, 말씀하시죠. 방금 소개를 받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사회를 아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회는 올해로 창립 12주년이 됩니다. 2009년도 10월 15일 날 창립을 해서 그동안 12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하고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가 우리 재정 건전성, 중장기 건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뜻밖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 빨간불 벌써 우리 신호등에 주황색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계속 지금 차를 속도를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도 좀 있고 한데요. 당장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재정 건전성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 세수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집값도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런 사태인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제 그 명함을 받은 분 순서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스피플의 김준현 대기자님, 칼륨 리스트님께서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강병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신 김기영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교 견임 교수이기도 하지만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또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아주까지 코로나 4단계로 해서 많은 분들은 이 현장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까지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재용 우리 사단법원 성균관 법전에 그 이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매번 또 우리 토론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 네트워크의 김용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그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범사회 시민단체 연합이라고 있는데 그 시민단체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오신 거죠? 네, 예, 오셨고요. 그리고 일간경기의 홍정윤 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금방 가셨나? 예. 그리고 한국지속 우리 그 협력단체로 한국지속 가능기업연구원의
조중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중근 회장님은 또 우리 연구회 또 운영위원으로도 계시고 전에 바른사회 사무총장을 8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자 전 CEO님께서도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 저기 두 분은 제가 소개를 못해 명함을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소속하고 성함만 좀 말씀해 주시죠. 명함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예. 그 마이크가 오는 동안 우리 연구회에 안자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예. 각당복지단에 우리 봉사하고 계시는 강순금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소속하고 성함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태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카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마스크를 쓰신 우리 김용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따라오셨나요? 우리 여성 선생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김정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 사회 4단계로 인해서 많이 못 오셨죠. 아, 그 옆에 우리 선생님. 예. 그 옆에 선생님. 예. 본인 소개 좀 해 주시죠.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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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을 안 주셔서. 네. 예, 참교육 학부모에서 학부모 신문 만들고 있는 송환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매번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소개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많은 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자리 정도는 뭐 지금 다 앉아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부 토론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제 좌장한테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좌장으로 오늘 수고해 주실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